네, 이번에 다룰 내용도 실무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 내에서 전도가 돼서 부상하는 경우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 있어서 피해 보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과실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조합에 가입돼 있죠. 버스 공제조합의 보상과의 담당자분하고의 서로 간의 과실에 대한 쟁점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스 내 급정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과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격히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사례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버스 내 승객이라면은 승객에 무슨 과실이 있느냐, 운전을 부주의한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버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제 서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봉을 잡든지 또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급정거라든지 그 위험 운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이제 승객에게 있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내에서 일단 승객이 다음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서는 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벨을 누르고 일어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하죠. 그럼 벨을 누르고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정류장에 정차되면은 하차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버스의 앞자리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정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갑자기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정할 수 있고, 누가 차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가 급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급정거에 대한 사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가 벨을 누르고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가 생겼는데 그 손잡이를 놓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을 잡는다는 문제입니다. 사실적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죠. 하지만은 법에서는 손잡이를 잡을 때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승객에게 있다고 해서 10%의 과실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섰는데 이 사람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양쪽에 가방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중심 이동이 어렵겠죠. 그 당연히 이제 하차를 하려고 이제 가방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전도되면 이게 부상을 입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40% 정도까지 잡게 됩니다. 또는 혼자만 버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잡이 잡지 않고 이제 좀 핸드폰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혼잡하지 않더라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다가 급정거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 피해자 과실을 30% 정도는 잡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버스 승객인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승객으로서의 의무,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또는 안전봉을 잡고 있어서 균형을 잡고 사고 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를 반드시 승객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이분이 차량이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서 백팩을 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 있다가 정차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차량이 정차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해서 공기업 청구했는데, 공기업에서는 우리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버스 공기업에 손을 들어서 피해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느냐? 이 사람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본인이 그냥 백팩을 메고 자세를 그 위험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이 버스가 급정거를 한 게 아니고 정차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차 자체가 피해자에게 충격을 준 정도의 정차는 아닌데 본인이 자세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손해 자체에 대한 전적인 잘못은 피해자 본인한테 있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판결한다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피해자 쪽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결국 상고 대법원까지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달리 봤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버스 속에서 주장한 내용이 맞지만은 자동차 손해상 보장법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승객이 고의나 자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운행에 대한 이 해석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운행에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 보상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정차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바닥면이 좀 미끄러워요. 근데 본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넘어져서 사고는 경우, 이것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를 않습니다. 차가 운행으로 인해서 뭔가 사고를 야기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만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를 배상하는데, 운행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고 자체는 피해 보상을 책임질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운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에서는 공제합에서 운행은 맞는데 본인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맞다라고 했지만은, 대법원은 이 사고는 고의 자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급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찰했지만은 그 반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도 충격이 있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봐야 된다. 그래서 면책 요건에 대한 고의나 자살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은 공제합에서 배상해야 된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처럼 버스 내 이러한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급정거 또는 정차했을 때 과실은 여러 가지 유형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배를 누르고 다음 정거장에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던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차가 완전히 정차한 뒤에 파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승객에게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의 과실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스 내에서 발생한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유형별로 과실이 때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별로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